최태민 씨가 아주 그냥 사이비 교주죠. 본인이 단군이랑 미륵이라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 딸까지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몇십 년째 휘둘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가 이게 문제가 생길 때 사이비 교주가 꼭 낍니다. 거기. 근데 그 딸이 또 그 계승자로서 지금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고 봐요. 지금까지. 제가 딱 그 최근에 자료가 하나씩 까발려질 때 제가 딱 보고 느낀 게 이건 세모자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지금 세모자 사건 피해자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판단에. 왜냐 최순실 이분이 하는 짓이 전형적인 사이비 무속인의 딱 행태거든요. 아 이건 완전히 착취당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세뇌당하면 그 TV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사건 무속인한테 당한 사건이잖아요. 특징이 피해자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항변해요. 가해자를 변호한다고요. 그러니까 세뇌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자기가 사기 당하고도 그 사람 감싸는데 정신없습니다. 정신을 지배당하니까. 지금 이게 청와대에서 일어난 거죠. 그 사건이 아주 거국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이즈가 이제 크게 일어난 거예요. 딱 제 느낌에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실제로 봐왔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빨대를 딱 뽑아서 빨고 있어요. 기센 무속인 같은 여성이 기운 약한 여성들을 빨고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부모님 다 총 맞아 돌아가시고 얼마나 정상적으로 못 살았잖아요. 애초에. 거기에 지금 몇십 년째 빨대를 꽂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지 않을까. 아무튼 안 됐죠. 안 됐고 지금 대통령을 하시면 안 돼서. 그러니까 안 된 거랑은 별개로 많은 분들이 안 됐으니까 봐주자. 그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을 하시면 본인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자기 자리를 찾게 해야 이게 다 풀리는 거지. 서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죽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 된 거죠. 제일 안 된 거예요. 그 꼴 다 보고 지금 모르고 살았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잘못되나 몰랐잖아요. 원인이 다 밝혀졌죠. 페북 하나, 사진 하나부터 다 결정했더만요. 옷 입는 것부터 다. 이게 정신을 그 정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연설문 하나도 사실 본인이 못 만드는 분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말이 안 돼요. 빨리. 힐링이 필요한 분이에요.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 그래서 이미 이런 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권위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한마디로 해도 다 저 말은 최순실한테 나온 말일까? 누가 지금 뒤에서 조종하나? 즉 역사책에서도 이렇게 참 보기 드문 유례 없는 섭정입니다. 민간인이 그것도. 그렇죠? 누가 신문에 썼더만 예전에 환관들이 그렇게 난리쳤다. 최소한 환관들은 공무원이었다. 이건 뭐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선거로 뽑지 않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선거로 뽑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선거로 뽑지 않은 사람이. 이거 민주주의를 완전히 밥 말아먹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무튼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 이 기회를. 왜냐하면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고 이걸로 충격받으신 분들도 많고 이제 대한민국 절망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없었던 일이 아니고요. 골마왔던 일이 터진 거잖아요. 자명해진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자명해진 게 어디냐 이거죠. 안 밝혀질 수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연히 컴퓨터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밝혀질 수도 있었다는 게 식은땀 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모르고 계속 당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름이 짜지는 것 자체는 아프지만 후련한 거죠. 일단 왜냐 골마왔던 거니까. 없었던 일이 아니니까. 없었던 일이 책임 생기면 안 됐네 이러면 안 되네 하겠지만 이제 이 기왕에 있었던 일이 밝혀진 거니까 저는 자명하게 밝혀서 책임질 사람은 확실히 책임지고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그 모녀 벌 다 받아야죠. 대가 치러야 돼요. 아무튼 거기 끌려간 대통령도 책임지셔야 될 거고 또 지금 그 결과는 우린 이미 다 국정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서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고통 겪지 않게 올바른 리더십에 의해서 인도되게 다 지금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뭐 하야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미 국정 운영에서 이미 힘을 잃으신 거니까 무슨 명분으로 통치를 하겠어요. 남은 기간 아무튼 지금 정치인들이 좀 단합돼서요. 정치인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또 자기들 손익계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합심해서 큰 것도 안 바래요. 저는 양심 코리아 제가 항상 외치는데 지금 사이비 코리아가 됐어요. 제가 충격이죠. 양심 코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양심 코리아 외쳐온 저로서는 지금 까마득한 일입니다. 언제 이 사이비 청산하고 지금 왕정국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신정국가였다 막 이런 기사 뜨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양심 코리아로 바꿀까 참 이게 책임이 저도 양심 주장하는 저로서도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부터 분발하려고 더 각심하고 있고 지금 포기할 일이 아니고 골문 거 터진 거니까 나아지는 겁니다. 터지는 건 나아집니다. 잘 터져서 그게 건강을 하게 우리가 다시 잘 치료하면 되니까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항상 과거 신경 쓰지 말고 과거는 어쨌건 간에 지금부터 온 국민이 합심이 되고 정치가들이 합심이 돼서 이 상황을 잘 넘어가면 우리가 건강해질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모르는 채로 계속 골마갔으면 어디까지 갔을지 상상할 수 없는 거고 다행히 드러난 거니까 다행이고 이 자체가 안타깝다. 대통령한테 피해가 됐다. 내가 따르는 당한테 피해가 됐다. 나의 정치적 어떤 그 입장이 지금 우습게 됐다. 아니면 나에게 또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를 잘하고 가야지 서로. 또 그런 분한테 국정을 맡긴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래서 저는 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뭐 다른 방식을 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부터 양심으로 좀 생각 고쳐 먹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 사회가 건강해지도록 일조하는 걸로 우리가 갚으면 어떨까. 올바른 판단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냥 내 편견대로 내 욕심대로 이 여론을 만들지 말고 양심에 비추어서 여론 하나 형성할 때도 백성들도 밖으로 자기 의견 발표할 때 좀 제발 나라 생각 좀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 과실 덮으려다가 더 골마요. 내 거 좀 나도 잘못했으면 솔직히 사과하고 또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바로잡을 거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양심 따르기 운동하면 다 얼마든지 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신에 이 고름도 이게 어설프게 짜면 이게 또 옮아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잘 발본색원이 되면 좋겠어요. 문제의 근원이 확실히 드러나서 이게 바로 잡히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또 서로 사정 봐주고 하면 이게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 또 그때 치료만 잘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는데 하는 소리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 사회가 그렇게 좀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재밌게 이번 상황을 통해 유례 없이 진보 일간지 보수 일간지 다 합심이 돼서 유례 없이 대국민이 한마음이 됐어요. 지금 다음이나 쳐보세요. 1위가 하야 아니면 탄핵입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충격받았 그런 사건. 이거는 군주정 때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정에서 일어났다는 건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사는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를 완전히 이거는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민주주의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동안 대통령 조금이라도 비판하며 빨갱이라고 욕하고 뭐라고 했나요? 국민의 손으로 뽑았는데 왜 그걸 안 따르느냐 하고 그 명분으로 국민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대포 쏴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명령이 어디서 나오고 있었냐? 우리가 뽑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았다는 건 이게 민주주의 아주 근간을 날려버리는 얘기죠. 그동안 살아온 우리 국민들 전체의 4년을 날려버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우리 편이니까 아이고 사과했으면 됐지 넘어가자. 지금 또 대통령한테 딴지 거는 거는 북한의 소행이다. 이 주장까지 하는 사람까지 있더만요. 그 가족들 중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북한에서 또 나와요.
뭐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북한을 들먹이시려고 하는데 진짜 북한이 좋아 보이는 그런 정신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사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안에서 정복 따지고 있다는 거는 그것도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국민이 뽑았으니까 우리 대통령 흔들지 마라고 했듯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정부가 아니냐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인드도 양심적이지 않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선을 좀 지키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요,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또 훨씬 밝은 미래가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쓸데없는 그 자신들 당리당략 때문에 이상한 수 두지 말고 상대방 헐뜯으려고 이상한 그 궤변 들어놓지 말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양심만이 답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상대 당이나 상대편 입장도 자명하면 받아들이고 우리 편이고 우리 당이라 하더라도 잘못했으면 좀 매정하게 뭐라고 하고 하는 그 기본만 우리 국민부터 정치인들이 지켜주면 얼마든지 건강해지려고 보는데 이 기본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들으시면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현실에서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이치는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려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거 노력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요, 지금 뭐 종북이니 제가 봐서 종북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지금 있어요. 뭐 친일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친중파도 있을 거고요. 기회만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 먹었으면 하는 분도 계실걸요. 아주 이게 일반 친미가 아니라 아주 미국이 우리나라 좀 먹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미국에 주로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별 사람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먹어줬으면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바닥에 있어 보니까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황당한 생각이 외계인이 빨리 지구를 먹어줬으면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 양반한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다 가능하다고 보고 그 정도 해가지고 학당 오셔서 우리 신기할 게 아닙니다. 고작 북한 가지고 뭐 이렇게 신기할 게 아니에요. 별의 별 회개망측한 얘기도 저희 다 듣기 때문에 뭐 땅속의 사람들이 좀 지상에 나와줬으면 지저 문명부터 뭐 말도 아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2012년에 개벽 온다고 우주가 뭐 지구를 뭐 변화시킨다고 외계인들이 가정 정리하고 가산 정리한 분들도 봤어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단 그런 양반들이 지금 이 사회 다수는 아니잖아요. 극소수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너 그런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분열될 정도로 이 사회가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대다수는요.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다 힘들고 하는 거죠. 대다수 평균을 놓고 봐야죠. 지금 종북이니 뭐니 이런 말을 이 나라에서 할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때도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이상한 색깔론 이념 논쟁 꺼내는 분들이 입 주둥이를 막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종북이었으면 어떻게 그 많은 국민들한테 당선이 되고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해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국민들을 그렇게 못 믿으면 무슨 민주주의를 해요. 국민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검증을 해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실수하겠죠. 그래도 또 실수하겠죠. 이번 경우처럼. 국민들도 뒤통수 맞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 자체를 안 믿으면 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없죠. 힘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건 말이 아닌 소리고 저는 색깔론이나 이런 거 지역감정 꺼내는 사람들 입을 주둥이를 막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주범이다. 그걸로 이득 볼 사람들이 그 말 꺼내거든요. 색깔론쟁을 일으켜서 이득 볼 사람이 그 말을 합니다. 체면불고하고 자기한테 너무 많은 이득이 있어서 남을 그렇게 몰면 남을 공산당으로 몰면 자기한테 이득이 오니까 그 소리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공산당이 없어지는 거 싫어요. 왜? 공산당이 계속 있어야 돼요. 북한이 계속 있어야지 그걸 이용해서 국민들을 협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오히려 친북이죠.
북한한테 의지해 살아간 사람이 친북이고 종북이죠. 어디 지금 종북이면 지금 북한 종북이라는 말 들을 정도면요. 이런 거는 법에도 걸릴 겁니다. 종북이라고 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종북이라고 하는 거 진짜 북한 뻘락지란 얘기잖아요. 간첩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맨정신 가지고 북한처럼 되고 싶은 양반이 상식적으로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있어요, 분명히. 어디든 좀 정신 나간 분들은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그 소수 때문에, 극소수 때문에 정치인들끼리 서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몰아간다는 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저는 그거보다 지금 종북이 문제가 아니고 양심과 비양심 이게 저는 문제랍니다. 욕심꾼들하고 양심 세력, 욕심 세력과 양심 세력의 대결이에요. 역사는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요. 나한테 이득이 되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대결입니다. 욕심 세력들이 힘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 시대의 국민들 다 고생하는 겁니다. 개고생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욕심꾼들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고생해요. 양심 세력이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좀 태평성대가 일어납니다. 세종대왕 같은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욕심 세력들이 힘을 못 부려요. 세종대왕한테 안 먹혀요. 그러니까 황희정승 같은 분들도 대표적인 욕심 세력 중에 한 분이었어요, 원래. 그 권력 이용해서 별짓 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분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실록에 다 있는 거니까 자료가. 그런데 세종 만나서 좋아졌잖아요. 세종이 지난 것, 과거 다 덮어주마. 앞으로 같이 잘해보자 해서 황희정승 같은 인재를 버리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요, 이 욕심당들이 또 끌어다 쓰더라고요. 봐라, 세종은 별 사람 다 썼지 않냐. 그러니까 과거가 어두운 사람도 우리는 데려다 쓰겠다. 세종처럼 쓰면 써도 되세요. 세종처럼 다시는 죄 안 짓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 자신이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 리더가 세종이 아니면 그렇게 못 써요. 오히려 쿵짝 맞아가지고 둘이 더 이상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고 인재를 과거 불문하고 쓸 수도 있어요. 단 지금부터는 양심할 그런 조건을 갖췄다면 가능하죠. 세종대왕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리더가 워낙 양심을 좋아하니까 신하들이 왕이 양심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맞춰야지. 싫어해도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태평성대가 온 거예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주장해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능했던 일이니까.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또 욕심 세력이 나와서 판을 엎었죠.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단 양심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시대에 오거나 왕정 때도 그랬는데 군주정 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민주정으로 왔는데 더 안 보여요. 양심 세력이 정권을 잡긴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걸 지금 누릴 수준이 못 됐다는 증거기도 해요. 그렇게 색깔론이니 지역감정이 이런 말도 아닌 말들에 현혹되고 흔들리고 하는 거 보면요. 안타깝죠. 흔들리는 분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볼 거 아닙니까? 그분들더러 좀 깨어나시라고 하는 게 제가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못 만들면서 무슨 보살입니까? 보살은. 산에 가서 앉아 계시면 무슨 보살이에요, 그게. 사회에서 도망가 계신 거지. 도피꾼이지 무슨 보살이에요. 저는 보살을 자처하고 살아간 사람이라 이 시대를 지금 이 시대 이 장소에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제 역할이고 이 안에서 제가 양심의 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게 제 역량이 되는 한 보살도라고 생각해서 오늘 낮에도 그 얘기 좀 센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해서 올린 겁니다. 제 양심에 부끄럽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양심이 오늘 하루 어제부터 사태를 보면서 외치는 이 소리를 뭐라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 업을 지어놔야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좋은 복을 받지 않을까요? 당장에 뭐 좋은 결과가 안 나더라도 반드시 좋은 짓을 하면 좋은 과보가 온다는 건 전 아니까 그 정도 공부는 했기 때문에 좋은 짓을 많이 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다 가면 밥값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로서 밥값하려면 조건 실컷 제 양심에 응해서 제 양심이 하고 싶은 말 제 입으로 좀 해야 되는 거고 가능하면 이제 인터넷에라도 올려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게
맞아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제가 무슨 권력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저는 어떤 편도 없어요. 저는 공부한 게 살불살조라고 부처가 나오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가 나오면 조사도 죽여라. 즉 부처와 조사도 빠가 되지 마라고 배운 게 제가 공부한 건데 어디 그 정치인 한 명 때문에 제 양심을 팔고 진리를 팔아요. 제가 그동안 종교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죠. 종교가 양심보다 귀하면 그때는 이미 독이다, 사입이다, 빨리 나오시라. 좋은 종교라 하더라도 여러분 양심보다 더 위가 되는 순간 그건 사입입니다. 절대 진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도 다 종교 현상입니다. 경제도 종교예요. 들어가 보면 애플교 믿는 분 있고요. 삼성교 믿는 분 있고 LG교 믿는. 집에 다 LG, 집에 다 애플이고. 그럼 앱 등이라고 그러죠. 애플 등신. 뭐가 되면 빠가 되면 등신이 돼요. 왜냐? 이제 애플 제품 쓰다가 문제 있어도요 말도 못해요. 하소연을 못합니다. 왜냐? 내가 요 얘기하면은 애플이 괜히 타격 입을까 봐. 서비스 AS 엉망으로 해줘도 함부로 삼성바가 삼성교 애들이 혹시 애플교에 그걸 가지고 비방하면 안 되니까 우린 괜찮다 그럼 우린 괜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해요. 사람은. 왜? 애플과 날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종교라는 건 동일시래요. 혹시 내가 모시는 그분한테 교주님한테 타격 입을까 봐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이게 꼭 보살도 같고 희생 같아요. 뿌듯할 겁니다. 내가 이런 걸 감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불효하던 내가 여기선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하는구나. 그걸 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 등신, 앱 등. 이게 어느 교건 상관없어요. 빠가 되면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 종교에 빠가 되면 그 짓을 해요. 혹시 우리 불교에 누가 되고 기독교 재미 볼까 봐 절대로 기독교가 더 자명한 것 같고 불교가 못한 것 같아도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요. 그거 말 못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정치도 똑같아요. 분명히 지금 이 말은 야당 말이 맞는 것 같아도 혹시 야당 편 들었다가 우리 당이 혹시 불이익 당할까 봐 절대 말 안 합니다. 그 다 등신이죠. 우리 아파트에 하자가 되게 많은데 말을 못해요.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 그 앞등인가요? 아무튼 이게 다 붙이면 다 똑같아요. 에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절하고 별 수 있으니까 그런 판에 끼면 비슷해질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에고성은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저도 똑같이 생겨먹은 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신이 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아요. 제 에고를 봐도. 제 에고 보고 이해한 거지 제 에고한테 그런 게 없다면 제가 이해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능해요. 제 에고를 봐서. 그런데 제가 그래도 제안해 드린 건 에고는 그런데 양심은 안 그렇든. 양심 소리 조금만 들어도 거기서 그 등신 소리는 안 듣게 된다는 거죠. 양심이 제일 위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께서 왜 저렇게 됐나요? 양심보다 최순실을 더 중시하다가 양심보다 순실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국민보다 순실이, 양심보다 그 얘기는요. 양심보다 자기 측근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뭐든지. 난 종교 없는데 종교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빠로 살아가고 계세요. 거기에 있어서 그 부분만 가면 되게 현명한 사람이 그 장애만 들어서면 어리석어지고 그렇게 지독하게 편견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고 관찰해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을걸요. 이상하게 난 되게 맹정한 결정을 잘하는데 어느 부분, 어느 장애만 딱 걸리면 그 카르마에 걸리면 얄짤없이 정말 바보가 되고 어리석어지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면 다 그런데 남 위에 서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훈련을 해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을 올리면 중생들끼리 왜 서로 몰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게 중생들이요. 다 남들도 나랑 똑같다는 걸 알고 살고 있다가도 뭔가 이렇게 빠가 되면요. 그분은 거의 무슨 성인으로 알고 대접해요. 착각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똑같은데. 간신히 그 에고 덩어리의 그 탐진치를 어떻게 간신히 조금이라도 더 경영해서 쓰면 대단한 거예요. 그건. 저는 인정해드리고 찬양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중생성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양심을 통해 벗어난 분들은 얼마든지 인정하고 찬양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분이 보살이니까.
보살이 보살을 못 알아보면요. 누가 보살을 알아봐 줍니까? 그래서 이게 홍익학당이 만약에 전 인류로부터 지지받고 대한국민로부터 지지받으려면요.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져야 돼요. 지금은 지지받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어떻게 지지를 받습니까? 양심 얘기. 탐진치 얘기를 해야 지지를 받지. 안 그런가요? 금방 퍼지는 종교들요. 100% 사입입니다. 왜냐? 탐진치만 자극하니까 퍼져요. 퍼질 리가 없어요. 중생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에고의 욕심을 좋아하지 어떻게 양심을 좋아해요. 에고가. 명색이 에고인데 양심한테 쉽게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끝없이 저항하다 마지못해서 택하는 게 양심이에요. 에고 본색이. 그런데 갑자기 막 대박이 난다. 어느 종교가 뭐 어떤 가르침이 어떤 단체가 에고를 어마어마하게 자극했다는 얘기죠. MSG를 어마어마하게 쳤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당연히 이해해요. 그래서 학당 강의가 이 많은 분들한테 먹히길 바라죠. 양심 51%를 주장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만약에 출마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국민들 수준을 어마어마하게 높여놔야 돼요. 홍익학당이 인류한테 인정받는 거 차치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인정받는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섣부른 짓 안 하잖아요. 계속 양심을 지도하지. 지금 우리나라 수준 높아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수준이 높아지셔서 이제 뭔 일 나도 모른다 하고 조연한 눈빛에 자명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도 안목이 계시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전 인류를 구할 어떤 방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모델하우스처럼 대한민국에서 먼저 실험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봐라. 양심 교육, 양심 정치, 양심 경제 다 이루어져 있다. 와서 봐라. 이렇게 지도해야 보살도입니다. 말만 하면 보살도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다른 인류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제 꿈이 그거예요. 대한민국을 아주 보살도 덩어리로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 제가 뭐부터 해야 되냐? 기초부터 해야 돼요. 국민들 수준 올려야 돼요. 양심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 붙잡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지난해 보여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수밖에 없어서 계속 유튜브로 알리고 또 알릴 겁니다. 온 국민이 양심 중요한 줄 알 때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작업할 거고 지금 정치인들은 어차피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힘을 갖고 계시니까 양심적으로 제발 써달라는 겁니다. 힘을 얻었으니까. 정치인들 간에 쓸데없는 소모전 해가지고 국민들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돈 거서 세금 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백성이 뽑은 대통령한테 왜, 백성이 뽑은 국회의원한테 왜 니네들이 10이냐? 우리가 뽑아줬는데 왜 우리한테 아니, 뽑은 사람이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만 하면 종북이라고 자꾸 딱지를 붙인단 말이에요. 빨갱이라고. 도대체 그놈이 그 빨갱이 어디 있는지 구경이나 해보고 싶은데 자꾸 종북이라고. 저한테도 저도 조건이 좋아요. 전라도 태어났죠. 홍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라도. 제가 조금만 유명해지면요. 얼마든지 저한테 씌울걸요. 역시 하는 말도 좀 이상하다, 저는. 전라도라더니 빨갱이인가 보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죠. 제 양심의 소리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념 들고 그 이념 가지고 색깔 들고 다니는 색깔론 따지겠다고 하는 그분이 제일 그걸로 인해서 수혜자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지역 감정 들먹이는 사람이 제일 수혜자죠. 그렇죠? 그 말을 누가 꺼냈는 걸 봐야 돼요. 범인을 잡으려면 애초에 그 말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찾아내시면 그분이 제일 수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 정도 깨어 있으면 될 텐데, 그렇죠? 종북 이런 놀이를 해도, 에고 노름을 해도 국민들이 안 흔들리면 이제 그 카드 안 꺼낼 겁니다. 왜냐 안 먹히니까. 왜 자꾸 꺼낼까요? 100% 먹히니까. 국민들 중에 안 그래도 뭔가 이게 욕심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던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거든요. 아, 제가 종북이라 이상했구나. 다른 말로 반박할 말이 없었는데 종북이구나 하면 딱 반박이 가능하잖아요. 저거 빨갱이라 저랬구나 하면 모든 걸 다 덮어버릴 수가 있죠. 자기들 유리한 그 욕심만 드러낼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고. 홍익학당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 하나가 전라도네 딱 이러면
그 한마디에 역시 야 전라도였구나. 이게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이 에고 노름에 또 빠져든다고. 그런데 국민들이 만약에 제가 왜 양심 51% 주장하겠어요? 51%만. 100%도 안 바래요. 51%만 거기에 전혀 안 흔들리고 몰라 하면서 자명해 너 하면 너 욕심 아니야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국민들 50% 이상이 안 되면 어떻게 이 땅에 진정한 어떤 그런 그 대동 정치가 온 국민을 배려하는 대동의 정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태평성대 지상천국을 만들자고 그렇게 성인들이 얘기하셨지만 그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온 국민 51%가 양심 찾으면 돼요. 쉽게 안 흔들리면 돼요. 욕심꾼들의 그 수작에 안 넘어가면 돼요. 사기 안 당할 정도의 국민이 50%만 넘으면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사기당하고 계세요. 계속 보이스피싱에 낚이시듯이 정치인들의 그런 종교인들의 경제인들의 이런 이상한 수작에 즉 힘 있는 사람들의 수작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좀 막고 싶어서 힘없는 분들한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영원 개미라고 그러잖아요. 개미. 근데 양심으로 하나로 뭉치면요 불개미가 되실 수 있다니까요. 뼈도 못 추리게 할 수 있는. 힘 좀 있다고 꺼덕대다가는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리게 할 수 있는 불개미가 되시려면 그 잡다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이 뭐로 하나 될 수 있나요? 양심밖에 없어요. 양심에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양심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독재국가에서나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지. 하나가 되시면 안 돼요. 다 다양해야 돼요. 뭐만 하나가 되면 돼요? 양심만요. 양심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부여받은 사명이 달라요. 같아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남 닮으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 우주가 여러분을 여기 보살도 하라고 보냈는데 자기 방식은 잊어버리고 남 하는 방식으로 보살도 흉내내고 계신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과거 세대랑 미래 세대는 달라요. 지금 이전 세대랑 제 세대가 다르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 지금 준우 세대는 또 달라요.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그게 역사가 발전한 겁니까? 세대마다 표현하고자 하는 로고스가 달라요. 실제로 우주는. 우주는요. 한 명 한 명을 통해 자신의 로고스를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요. 양심은 하나인데 에고가 다양한 이유가요. 다양한 에고를 통해 다양한 개성을 통해 다양한 양심의 모습을 이 우주에 구현해 보려는 거거든요. 각자 처하는 역경도 다르죠. 이게 맛이 있는 겁니다. 개성이 다르고 다양한. 그 속에 양심이 하나로 통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다양만 해도 재미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거니까. 양심만 강조해도 재미없어요. 두 개가 만날 때 재밌어요. 에고와 이 참나의 협주가 제일 재밌는 겁니다. 그게 재밌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잘 살았구나라고 느낍니다. 선생님하고 똑같았으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의의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인의의지를 구현하는 방식에서는 저는 제 개성에 맞게, 제 역량에 맞게, 제가 사는 시대의 문화에 맞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이든 분들이 젊은 세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당연히 이해가 안 돼야 돼요. 표현하고자 하는 로고스가 달라요, 우주가. 젊은이들을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양심이 달라요. 단, 양심은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양심 교육은 언제든지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고의 다양성까지 막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우주가 안배한 상상할 수 없는 다음 세대의 로고스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왜 통제합니까? 그건 우리가 터치할 영역이 아니죠. 저도 제 세대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전 세대 분들의 삶을 제가 뭐라고 할 그게 없고 제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친구들은 전혀 다른 기질을 또 타고날 거예요. 그 구현하려고 하는 문화가 또 다르니까. 계속 그 친구들한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하라고 하면 그건 역사가 발전할 수 없는 장애가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런 행위가.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즐기시라. 하지만 양심은 하나로 합칩시다. 온 국민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갖고 있지만 양심에선 하나가 되시면 그 길밖에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성공해요.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국민은 주인 노릇 못해요. 주인이라고 이렇게 떠받들여지면서 계속 사기당하는 거죠. 당신이 주인입니다고 여기 도장 찍으세요. 예, 여기도 찍으세요 하고 계속 찍고 다니는 거죠. 나중에 보면 다
고생은 내가 하고 재미는 다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이 재미 다 보고 우리만 피 보는 거죠. 예, 이거 막을 길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다른 길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양심 운동을 강조하는 거고 보살도를 강조하는 거고 저부터 보살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도 하루하루 그 하루가 한 생이에요. 오늘 하루 제 양심이 제일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 얘기를 해야 오늘 제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이런 얘기도 못하면 이런 인과도 못 지으면 내일 받을 우리의 과보라는 게 별게 없을 거라고 봐요. 실적이 없는 거죠. 양심을 최선 오늘 하루 이 지구별의 인류들이 양심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구현하려고 했는지 그 실적으로 우리가 내일 그 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라도 꼭 양심적인 하나라도 짓고 주무셔야 돼요. 하루는 한 생입니다. 내일 하자 그럼 내 생으로 미루는 게 돼요. 그럼 내 생에 내일 일어나서 받을 과보가 적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라도 하고 주무시면 내일 과보를 받는데 오늘 라면 한 개라도 드시고 주무셔 보세요. 내일 과보가 반드시 옵니다. 안 좋은 과보가. 반대로 오늘 좋은 거 하나라도 하고 주무시면 내일 반드시 아침부터 새로운 과보를 통해서 시작해요. 게임이 시작돼요. 득템을 더 해놓고 주무셔야지. 내일 게임이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하루하루 오늘 어떻게 살 거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 양심에 충실할 것. 아무튼 그런 삶을 살려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권력력, 무슨 정치적 입장 그런 거 전 없습니다. 보살도 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진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권력을 안 차지해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도 제가 다 못해요. 미처 보살도 다 못하는데 더 바라겠습니까? 지금 이 조건에 유튜브에 제 얘기 듣는 분들이 구독자가 2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마디 떠들면 22,000명한테 전달되는데 최소로 잡았을 때. 그럼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 하루 잠을 자기 전에라도 오늘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잤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일이 더 많지 지금 더 큰 무대로 나가고 싶다 보다 지금 내가 내 역할에서도 잘하고 있나 그것도 찔리는데 함부로 욕심내지 않습니다. 저를 제가요 에고 덩어리는 맞는데 에고의 논리로 제 삶을 풀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잘못된 역지사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에고는 똑같은데 최종 결제는 양심이 해요. 저는 제 삶은 그 정도 공부는 했어요. 제가 한 20년간 고생해서 그래서 양심이 결제를 안 해주면 저는 못합니다. 하더라도 얼마 못 버티고 금방 철수하고 돌아와요. 그 정도까지 공부했으니까 제가 혹시 이제 무슨 이런 여러분 종교적 견해나 정치적 견해나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선입견에 안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바로 발끈하지 마시고 양심을 20년 연구했다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 한번 내 견해가 선입견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뭐가 더 자명한지 따져보자. 요 정도의 마음만 가져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하겠고 그날은 그날의 자명함이 있습니다. 어제의 자명함을 가지고 오늘 우기지 마세요. 그게 자명하지 않은 태도니까 오늘은 오늘 자명한 걸 또 추구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제 내가 한 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공부를 망칠 수는 없죠. 어제까지 제가 찜찜했더라도 오늘 자명해지면 그게 대박인 거거든요. 근데 어제 자명했다고 어제 거를 오늘 끌고 와가지고 우기고 있으면 오늘 어제까지는 자명했는데 오늘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문제가 있죠. 암덩어리가 있어도 매일 줄어야 재미인데 어제 아무리 건강했다 우기면 뭐합니까? 오늘 지금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요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서 보살도의 팁들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래요. 제가 그래 다른 건 못해도 보살도가 뭔지 한 20년 연구한 자명한 나름의 얻어낸 진리들은 있으니까 그거를 그게 별게 아니고 삶 속에서 쓰는 거지 뭐 신비한 걸 제가 품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 삶 속에서 제가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거 보고요.
공부해서 저거 얻었나 보다 하고 그거 하나씩 취하시면 좋겠어요. 제 에고의 습관을 취하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에고가 어떻게 안 돼서 하고 있는 짓입니다. 요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는 건 하지 마시고 제 에고가 이 모양인데 그래도 양심해서 이렇게는 합니다 하는 그거는 꼭 따라하셔서 그거는 제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쓰셔야 될 보편 법칙들이에요. 제가 양심에서 얻어낸 양심 연구에서 얻어낸 보편 법칙들이니까 그거는 꼭 제가 실전 팁이라고 해서 권해드리는 게 실전 팁이라는 거는 그게 보편 법칙들이에요. 현상계에서 그건 지켜주셔야 되는 것들. 그래야 저 하늘도 기뻐하는 것들, 저 양심이 기뻐할 만한 것들이 보편 법칙이에요. 현실에서 그거 어기면 바로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떻게 바꿔가려고 노력하는지 저는 그 얘기밖에 안 드립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는 제가 안 해본 거는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연구한 건 오로지 보살도고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드리느냐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전 세계 영성가들 가르침 저도 다 구해다 봤거든요. 다 뭐 참나 얘기나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현실 도피하는 얘기는 잘 하시는데 현실에서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래서 저라도 하는 겁니다.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